결혼한 지 채 100일이 안 됐습니다. 치고받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. 일단 먼저 결혼 전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. 원룸이었는데 회사들 몰려있는 곳에 있는 원룸이라 그냥 한 달에 월세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.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 적이 없어요. 부모님도 제가 자취하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돈 들여 도 안 받으시고요. 그렇게 모아서 운 좋게 갚 분양을 시작한 빌라 원룸 하나 샀던 거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습니다.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월세 나오는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. 아빠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합치면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노후 좀 즐기시겠다 싶었습니다. 전학비가 많이 나가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비 벌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신 게 제가 드린 원룸 가격에서 한참 웃돌아요. 경제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. 근데 지난 주말 남편이 난리가 났네요.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셨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받은 거죠. 남편이 다짜고짜 너 집 빚었냐고 따지네요. 결혼 전에 집 빚었다고 근데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했습니다. 난리치면서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시댁용돈을 월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하다네요. 이게 왜 공평한 거죠? 그 집은 엄연히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 드린 건데. 그럼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하던가 왜 이제 와서 함께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더 올린다고 하죠?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자기가 더 한 것도 아니에요.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엇비슷했습니다. 모은 현금 전부 쓸어 모으니 딱 절반씩 됐습니다. 그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하고 살림 끝냈고 그러고 나니 여 자금이 많이 없었어요. 스몰 웨딩하고 웨딩 촬영은 생략했습니다. 진짜 딱 반반했고 가볍게 예물 챙기고 나니 딱 0원이 되었어요. 근데 제가 왜 시댁에 용돈을 더 드려야 하죠? 남편은 날뛰면서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가는데 자기네 집도 그렇게 받아야 한대요. 결혼 전에 준 건데 무슨 소리냐니 그럼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나 쉽게 키웠어. 잊을 리을. 진짜 죽일까?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해서 대답도 안 했더니 지 혼자 씩씩거리다 아침에 후다닥 나갔네요. 원래 출근 같이 하는데 혼자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 했는데 점심 먹고 장문에 카톡이 왔습니다. 제가 실맘스럽고 자기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.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갈라서면 반반이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.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. 살림살이는 내가 세탁기, TV 가져갈 테니 당신은 제일 비싼 침대와 냉장고 가져가라.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. 추가 어제 저녁 입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. 자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실망한 건 사실이라 하더군요. 대체 뭐가 이해할 수 없냐고 물으니 자긴 친정에 몰래 돈 들이고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. 설마 자기가 이런 결혼하게 될 것은 몰랐다네요. 아니, 제가 뭐 우리 부부 공금에 손을 댔나요?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손을 댔나요? 그리고 몇몇 댓글에 답변합니다. 저희 부부는 월급 각자 본인이 관리해요. 대신 월급여가 얼마인지, 상여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각자 150만원씩 저축 명목으로 각출하고 각자 70만원씩 공과금과 보험금 포함 생활비 명목으로 각출합니다. 각출한 공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. 생활비에서 남는 금액은 여러 가지 재테크합니다. 아마 이걸로도 뭐라 하시는 몇몇 분 계실 텐데 공금을 제가 관리하는 건 남편 동의하에 했습니다. 엑셀로 가계부 쓰고 그건 남편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회계 관련 직업이라 남편이 맡겼어요. 또 각자 20만원씩 각출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어요. 나머지 남는 금액은 돈을 길거리에 갖다 뿌리든 갈아 마시든 서로 터치 안 하고요. 남편은 바로 이 부분. 각자 각출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 시댁에 더 드리고 싶다는 거죠. 외결혼 전제가 산 집에서 나온 월세만큼의 비용을 저희 공동자산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좋다. 그럼 더 낼 테니 당신도 더 내라 우리 친정부모님께도 똑같이 주겠다. 그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라네요. 그래도 정말 제가 자기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할 거라 합니다. 웃기고 앉아있다 말이 절로 나왔어요. 그럼 알겠다. 우린 몇 개월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 혼 인정될 거고 그럼 그걸로 법적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. 하고 전 오늘 신혼집 내놓기로 했습니다.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전세라서 금방 빠질 것 같다네요.
가구는 살림 준비할 때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 금액으로 딱 나누기로 했어요. 아니면 지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현금으로 주던지 감가상각비 다 따져서 청구할 거니 남편한테 불리한 건 없겠죠. 서류상으로 묶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관계가 정리되네요. 사실 그냥 지금 음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절반 진짜 이혼할 생각 절반이지만 진짜 진지하게 사과하면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땐 엄마 명의의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안 오고 동생한테로 갈 거라고 해보죠. 아마 그럼 자기가 먼저 저한테 나가 떨어지라고 할 거예요. 그럼 저도 없던 점 더 떨어질 거예요. 확신합니다. 또 아닌 것 같을 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서의견 조율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질 겁니다. 근데 의견 조율 없을 거예요. 저 남편 시옷상 기억 상태 봐선. 또 제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 다음 결혼 때 결혼 사실 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결혼 안 하고 살거니 숨길 일도 없을 겁니다. 후기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아요. 남편이 세입자로부터 전화 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. 일주일은 무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뭔지.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어제 퇴근하고 와선 진짜 개소리를 하더군요. 그래도 갈라서는 건 좀 이러면서 만약 남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했던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습니다. 어제는 남편한테 부동산 같이 가자고 했어요. 집주인한테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. 미리 말했고 혹시 제가 혼자 부동산 갔다가 또 그걸로 꼬투리 잡을까봐 같이 가자 했습니다. 잽싸게 조퇴하고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부동산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지요. 자기는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. 너 태도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난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하려고 했다. 근데 지금 네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. 나도 물러설 수 없다. 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.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부동산 가자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차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네요. 그때도 확정신고 기타 등등 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다 떠넘긴 거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. 전세계약서 상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특사항의 주인이랑 합의하고 보증금은 2분의 1씩 임차인 1, 2한테 각자 반환한다는 문구를 넘어놓은 상태였습니다. 이 계약서로 설정까지 다 했는데 뭔 헛소린지. 그땐 공정하게 하자고 둘 다 모든 걸 함께 하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일처리가 수월하네요. 그렇게 집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지금이라도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면 상황 돌릴 수 있다 하더군요. 그럼 그러자고 하고 대신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마라.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 있다고 했어요. 그런데 그건 분명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대요. 그럼냐? 다행이다. 연애할 때 그 집 돌렸다고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. 근데 연애 때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면 왜 당신은 직장 이직하는 것도 이미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냐 했습니다. 연애 때 남편이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거든요. 하는 말이 그건 문제가 다른 거라네요. 그리고 난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는 건 합의할 수 없다. 당신 용돈에서 더 드리라고 했더니 한숨 쉬면서 역시 전답이 없다 하더라고요.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네요. 자기도 안다고 합니다. 어차피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. 근데 그 기간 동안 시댁의 용돈은 줘야 한대요. 아니 시댁도 가족인 거 맞는데 왜 연애 때 산 집 월세만큼 왜 제가 더 줘야 하냐고요. 저 부분에선 타협이 없었습니다. 그 집이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좋은데 꼭 우리 부모님 빨리 유산 남기길 바라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. 내가 시댁 아파트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까 하면서 디데이 설정해 두고 살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또 말이 안 통한다네요. 이런 말은 텍스트로도 쓰기 싫네요. 결국 갈라섭니다. 그리고 서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게 되었으니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던 차에 남편 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다. 난 사기 당한 거고 그래서 널 용서할 수 없다.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라네요. 또 제가 혼인을 빌미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으니 혼인빙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항도 고소할 거래요. 고소하든지 말든지. 고소하라고 싹 모아서 하라고 하고 대신 사실여부 입증 안 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으로 걸 거라고 했습니다. 그 집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 여부 조사할 거라네요. 명의 이전했고 증여세, 취득세 다 냈는데 뭔 헛소린지.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매매 개념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. 등기만 떼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피곤하게 오만정 떨어지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튼 저는 지금 폭탄 소송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부부 쌈박질 하는 거 보시는 거 피곤하셨죠?
저희 이렇게 갈라섭니다. 그리고 연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연애 땐 적당히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면서 사랑했었어요. 결혼 결심할 때도 그냥 보통 남자들 다 하듯이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너 비바람쯤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고 했고 뭐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잖아요? 그래서 결혼했습니다. 남편이 직장 옮긴 문제는 어차피 남편 결정에 따라 옮기든 말든 할 거니까 말 안 해도 서운하진 않았습니다. 남편이 돈 어디에 쓰는지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.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일정 금액 내놓을 거니까요. 근데 때마침 모은 돈이 똑같아서 그냥 반반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. 꼭 반반씩 나누자 이런 건 없었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반반이 된 것뿐이에요.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진행돼서 남편 정신 상태에 대해 이상한 걸 느낄 새도 없었네요.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 읽다가 진짜 모니터 칠 뻔했네요. 일단 저도 남자이긴 한데 님 전 남편분 어느 별에서 살다가 왔는지 진심 궁금하네요. 왠지 생각하는 자체가 결혼했으니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나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요. 그나마 일찍 걸러낸 거 축하드립니다. 댓글이 어디 소속해보라고 하세요. 그거 뭐 맡아주는 변호사나 있을라나 몰라. 스니님 맞고서 준비 착실히 하시고 모질이한테서 해방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댓글 3 출근할 때마다 개소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보니 남편 주위에 제정신 박힌 사람이 없나 봐요.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본인인데 스니님 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. 댓글싸 산수를 못 배웠나? 도덕을 못 배웠나? 저런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댓글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멍청해요. 너무 멍청해서 화가 납니다. 멍청하고 착하면 데리고 살겠는데 멍청하고 이기적인 건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. 꼭 고소하라고 하시고 무고죄로 바로 신고하세요. 댓글육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오면 또 태도 바뀔 겁니다. 지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때 가서 또 헛소리하면서 관대한 척 잘해보자 할 텐데 님이 흔들려